안녕하세요. 미국 신규 간호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1년 6개월 된 신규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취업 경험담을 얘기하려고 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간호학교 졸업하기 한 달 전부터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초조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되게 낙담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해준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예비해 주실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한편에서는 마음으로 되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에게 딱 맞는 병원에 취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나올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직접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들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후에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락처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몇 달 만에 폰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질문이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왜 이 병원에 지원했는가? 왜 간호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저는 결국 탈락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저보다 한 2주 전에 인터뷰를 봐서 그곳에 됐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친구를 위해서는 기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병원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간호사이신데 마침 어머니가 아시는 간호사분이 제가 원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제 이력서를 매니저한테 갖다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주니까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왔던 전화가 며칠 만에 온 거예요. HR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그분이 일하는 병동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병동도 좋다라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인터뷰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드디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서류를 넣었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직접 병원에다가 HR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전화를 해보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잖아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변에 간호사분이 계시거나 건너서라도 간호사이신 분이 있으면 꼭 부탁해보세요. 진짜 미국은 인맥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아시는 분이 제 서류를 갖다주는 거랑은 되게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연락이 안 오면 이력서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뭐가 문제가 있나 봐달라고 해보세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인터뷰는 미리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포트폴리오, 병원 조사, 인터뷰, 질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줌 인터뷰 아니면 폰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직접 얼굴 보고 인터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관한 조사, 그리고 지원하는 병동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매니저랑 안 하고 차지 너스랑 클리니컬 에듀케이터들이랑 인터뷰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매니저랑 인터뷰를 또 봤어요.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 물어봤던 질문이 크게는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왜 간호사가 되었는가? 너의 장점과 단점,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두 번째는 왜 우리 병원에 지원했는가? 왜 우리 병동에 지원했는가? 세 번째는 상황을 주고 어떻게 대처할지 병동에 관한 크리티컬 띵킹 질문을 했어요. 상황을 주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볼 때 대답하는 팁으로는 항상 어세스먼트 먼저, 환자가 어디가 이상한지 먼저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병동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카디악 병동이면 갑자기 환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병동에 따른 병명들과 상황 대처들을 미리 공부하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인터뷰를 다 한 후 저는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줬어요. 되게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인터뷰를 다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매니저랑 또 인터뷰를 봤어요. 매니저 같은 경우는 밤에 일할 수 있는가?
병동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가? 환자에 대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병동을 쭉 같이 돌아보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렇게 병동을 같이 걸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건 합격했다는 사인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터뷰가 끝난 후에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감사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 며칠 후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더라고요. 거기에 시간당 얼마를 주고 밤에 일하는 수당 얼마 주고 그 엔드 얼마 주는지 써있더라고요. 사인하고 난 후에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은 저의 인터뷰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뷰 준비하고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의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